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좀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주식에 있어서 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각자가 생각하는 그 세력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도 되게 다를 것이고,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뭔가 그 느낌? 뭐 드라마에서 봤던 거, 영화에서 봤던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약간 진짜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면도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어니님은 아무래도 이쪽 세계에 대해서 경험이 저보다 더 깊게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어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조금 주워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좀 음모론적인 세력을 많이들 생각하세요. 세력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되게 포괄적이고 범용적이고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과연 종목의 세력은 진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은 있다면 누구인가?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작전 세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력은 훨씬 더 크고 추상적이고 범용적인 의미인데 많은 분들이 좀 한정적으로 작전 세력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작전 세력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좀 음모론적인 모습들이 작전 세력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 왔었고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맞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작전 세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세력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은 큰손 또는 조금은 더 조직적인 움직임을 전문적으로 행위하는 집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집단은 업종으로 있잖아요. 투자회사 아니면 증권사, 기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집단이 있고요. 투자 전문 회사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투자은행이죠. IB라고 인베스트뱅크라고 하는 곳들, 아니면은 자산운용사, 펀드 등등, 아니면은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는 뭐 연기금, 국민연금, 투신 이런 곳들도 투자 집단이잖아요. 이런 곳들의 자금력은 여러분들이 개인 또는 개인 중에서 큰손, 이런 자금 볼륨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는 단순히 나보다 돈이 많네 이런 게 아니라 그 큰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전략이 있거든요.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용병으로 야생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해서 혼자 살아남겠다 하고서 싸우는 것과 100만 대군이 그 부대원이 돼서 전투를 하는 거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전투의 방식이. 그것처럼 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자금을 운용하는 기술이나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인 집단을 좀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게 더 건전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니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전 세력과 그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작전 세력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작전 세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 기관들을 오히려 작전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다른가요? 다르죠. 정확히 어떤 게 다르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부터 설명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작전 세력이 뭐예요, 그러면? 작전 세력은 시세 조정을 임의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누군가가 뭐 회사의 뭐 관계자와 이렇게 뭐 짜고서 뭐 공시를 어떤 식으로 뭐 나쁜 공시를 내가지고 한탕 해먹고서 튀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 가끔씩 뭐 뉴스에 나오고 막 공시에 나오는 그런 것들,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런 것도 포함되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 주식을 다 매집을 해버려요. 조그만한 그런 주식을, 유통 주식에서 적은 거, 품절주 같은 거를 다 매집을 하고서 거기에서 호재 기사나 이런 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유발하면서 시세를 쭉 올려놓고서 파는 거죠. 다 털어먹고 나가는 거. 예전에 이제 뭐 루보라던가 뭐 코데스 컴바인 같은 거 막 말도 안 되게 슈팅을 했다가 막 10배 막 20배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그냥 뭐 나중에 결국 상장 폐지가 된다던가 뭐 거래 정지된다던가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 네. 거기서도 이제 경영진이 거기에 결탁했냐 결탁하지 않았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나오고는 있는데, 인위적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요런 게 좀 작전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그러면 이제 기관들은 그렇게는 안 한다, 이거겠죠? 일단은 얘기의 출발점은. 못합니다. 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법이고 뭐 그러니까.
단순히 불법이다가 아니라 약간의 그런 주문을 넣을 때 기관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제약적 룰이 많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종가에 갑자기 기관에서 큰 자금을 베팅하게 되면 종가는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가격이 효과를 왜곡시키면서 점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경고받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룰이란 게 있고 그거를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좀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딱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룰이란 거는 어떤 특정 기준점이 있는 거고 그 룰 안에서 하면은 반칙이 아니죠. 그냥 축구 시합에서 룰 안에서 하면 반칙이 아닙니다. 근데 룰을 벗어나면 반칙이에요. 작전 세력은 반칙을 씁니다. 대놓고 안 걸리게 몰래. 뭐 자전거래라던가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근데 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어찌 됐든 시장에서 인정하는 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 적재적소에 이용한다 이 자체가 그냥 그것도 전술이자 전략이자 작전이잖아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인데 그래도 룰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큰 자금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룰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행동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왜곡이 심해질 수가 없어요. 원희님이 그 영화 작전 보셨어요? 아, 저도 봤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나오는 애들이 작전 세력이죠, 그냥. 거기에 가깝죠. 거기서 이제 뭐 자전거에 대한 것도 뭐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이제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뭐 세력은 무조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건 좀 오해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게 조금은 더 음모론적인 작전이고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는 영화나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 그런 모습으로 좀 왜곡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세력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런 작전 세력은 지금은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10%도 안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전체 시장에서 걔네들이 이제 차지하는 그런 영향력은 10% 미만일 거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되게 드문 곳에서 일어날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한번 볼게요. 마침 그냥 이렇게 띄어져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손오공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전날에 상한가를 갖고 갑자기 막 이렇게 수급이 엄청 몰렸고 오늘도 이제 큰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세력형아들이 이렇게 올린 거다. 세력형들 더 올려줘. 막 이런 식으로 정토방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놀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세력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는 걸까요? 언니님이 말한 대로 무슨 그런 기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이거를 이렇게 막 올렸다가 뭐 물량을 확 나중에 털어내기도 하는지 아니면 요런 뭐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종목일 텐데 이런 종목에 뭐 작전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뭐 이런 게 또 좀 궁금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작전 세력이 들어왔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세력이 들어왔다를 100%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구분은 안 되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는 구분은 된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작전 세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종목이나 이런 거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좀 경험치가 필요한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그 기업을 보게 되면은 조금 비속어적으로 냄새가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의심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피하면은 그만이고요. 중요한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피해가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손오공 같은 종목의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작전으로 볼 수는 없죠. 그냥 수급이 몰린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들이 붙은 종목은 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는 뭐 재무 상태라던가 정상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런 게 나오는 수급이 붙어 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동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관찰을 해보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 실제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클럽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현상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그런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은 보여요. 보인다는 게 뭐냐면은 상승을 하더라도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범주가 존재를 하고요. 그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파동이 존재를 하는데 작전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파동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급등이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막 말도 안 되게 연속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정상 범주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루보 사태 그런 거 며칠 연속 계속 상승 파동만 나온다던가 막 며칠이 아니죠. 뭐 막 한두 달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정상적으로 수급이 있다면은 좀 빠지는 파동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근데 요즘엔 또 그런 게 어렵다는 거죠. 말씀하신 거는. IT가 많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색출하고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많이 감시 감독이 강화가 된 거죠. 뭐 100%다 잡는다 아니다 그거는 저 역시도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근데 많이 강화된 건 사실이죠. 그럼 이제 이런 흐름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수급이 몰린 상황 뭐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 세력이 뭐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어떤 세력이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많이들 여기에 세력이 들어왔다. 여기서 세력이 어떤 세력이 들어왔냐가 궁금하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훈련을 함에 있어서는 그 궁금증은 좀 묻어두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묻어둬야 되는 이유는 머니버디님이 오늘 점심에 라면을 먹을 건데 왜 라면을 먹을까요? 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알 수 없는 영역이면 묻어두고 가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세력이 들어왔냐가 아니라 누군가 들어왔는데 그 규모가 크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은 별일 없었던 잔잔했다가 누군가 들어왔는데 규모가 크게 들어왔다 이 이야기인데 이 규모가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세력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대규모 움직임이 한번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확률이 높다. 이 현상만을 생각해야 돼. 여기서 제 경험에 의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속을 수 있는 거는 뜬금 찌르기 한번 딱 나오고 바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많이 속죠. 왜냐? 처음에 잡으려고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는 걸 모르고 여기서 요 상황에서 초반에 잡으려고 땅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말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급이 이렇게 확 들어왔는데 이게 빠진다 하더라도 뭐 들어온 데는 이유가 있지 않냐. 어쨌든 뭐 세력이 여기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빠지더라도 상관없이 이런 건 좋은 신호 아닌가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관계나 모든 기관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의 주관적 경험에 떼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저는 저거를 찌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찔러보는 데는 그냥 한번 툭 찔러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찔러보는 걸 수도 있고요. 돌다리 두들겨보기 위해서 찔러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냥 이거 할까 말까 간보기 위해서 찔러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의미는 찔러보고 별론데? 면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저거 한번 찔러보고서 네. 찔러봤으니까 오겠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정해놓은 그런 원트라는 거죠. 왜냐면 특히나 거기에 물려있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그렇게 그 원트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이 현상을 이해하자 그랬잖아요. 네. 이 상황은 그럼 결국에는 세력들이 들어올 때 요때를 기점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때 급등이 나오니까 뭔가 종목을 공략을 하던가 뭐 이제 나중에 해야지라고 이제 눈여겨 볼 텐데 세력들은 이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앞에부터 뭔가 매집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앞에부터 매집이 된 상태에서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이때부터 지금 딱 기가 막히게 이 동그라미 친 이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진 않지만 있습니다. 뭔가 세력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놓치고 있다가 뭐 전혀 관심이 없다가 되게 좋은 호재를 그때 발견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대부분은 앞에부터 이어져 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 뭐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상식적으로도 왠지 그럴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씨를 뿌려둡니다. 여러 종목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산업군과 뭐 여러 가지에다가 씨를 뿌려두면서 천천히 기본 물량까지는 어느 정도 마른 파동에서 꾸준히 매집을 해둬요. 왜 매집을 해두냐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자금을 가지고 매집해야지 맘먹으면 하루면 되겠지만 세력들은 하루에 못합니다. 규모가 달라요. 그리고 하루에 다 매집하게 되면은 당장 이런 거래량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티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종목들을 분산시키고 이 안에 매집을 시간을 들여서 해 나가죠. 이렇게 해 나갔으면은 이 안에서 어떤 인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현상 아니면 기업의 행동 아니면은 호재 요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강화시켜서 내가 만약에 이게 손오공이다라고 하는데 손오공의 어떤 특정 괜찮은 요소가 발견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 기초 물량에다가 공격 행위를 더해서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매집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가 일반적 원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세력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못하겠죠. 자금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스타일이 갈리는 거죠. A냐 B냐인데 A는 말라 있을 때 그냥 꾸준히 매집해두는 스타일의 개인 투자고요. B 스타일은 변화가 약이 됐었을 때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B 스타일이죠. A의 장점은 보다 안정적으로 해서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열매를 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취약한 기다림, 시간 요런 거겠죠. 근데 요 부분이 훈련되어 있으면은 꽤 괜찮은 무기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많이 지루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 화면에서는 이틀 정도만 기다리면 이 정도면 할만하지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2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겠죠. 지루한 걸 떠나서 또 불안할 수도 있죠. 2년 동안 기다렸는데 마이너스만 계속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파동하고 이런 수급화 이 현상을 보면서 캐치해 나가면은 좀 더 성장이 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계속 어떤 부분을 보면서 캐치하고 이런 매매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게 되면은 눈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클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시켜드리고 있고요. 성장을 하려면은 이 B 파트의 이런 다이내믹한 것들을 빠르게 대응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들을 연속해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달려드는 것보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뛰는 것처럼 저 A 파트를 좀 강조를 많이 했었죠. 예전 영상에서도. 그 훈련에 대한 것들도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B 파트를 잘하기 위해서 A 파트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걸 표현하는 게 A 파트가 그냥 편안하게 집에 있는 상태고요. B 파트가 이제 집에서 화장하고 외출 준비하고 외출해서 나가서 뛰어노는 상황인데 화장하고 그 화려한 상황만을 알면은 쌩얼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컨트롤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래서 B 파트를 잘 하려면은 A 파트도 같이 잘 알면서 A, B가 연결돼야 돼.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훈련은 많이 경험해 보면서 이러한 변화의 현상을 경험해 보는 게 최고의 성장 요소죠. 그럼 저희 지금 클럽에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니님은 어떻게 하냐 이거 궁금해하시고 네. 그럼 클럽에 가면 어니님처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럼 그 클럽에서는 A랑 B를 연결하는 그런 걸 위주로 하나요? 뭐 A 위주로 하냐 B 위주로 하냐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는 분들이. 섞어서 합니다. A를 할 때도 있고요. B를 할 때도 있고요. B로 하다가 A로 넘어갔다 다시 B로 갈 때도 있고요. A로 해놨다가 B로 바로 넘어갈 때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파동이라는 것은 종목이 지금 보여지는 종목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모든 종목의 파동이 이렇게 딱 꺾여진 횡보하다가 상승만 하는 이런 파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막 다양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파동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파동을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서 맞춰 나가는지를 경험해 보면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개인 투자자들은 아까도 어니님도 말했듯이 자금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세력처럼 하던 거를 연습한다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클럽에 가면 그냥 단순히 그거를 세력이 하는 것 같은 걸 연습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자금력이 없는 개인들도 가서 뭐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이건 이제 클럽에 새로 오신 분들도 막연하게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당연히 후자죠. 세력처럼 한다가 아니라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개인 매매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우고 당연히 그 매매를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그 궁극적인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함이죠. 수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따라온다. 하나 찍어놓고 오르기만을 기다려서 수익 내면 땡큐 아니면 말고 손절 이게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 행동을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뭐 금액이 크고 작고와 상관없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을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도 계좌를 관리해 나간다. 계좌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주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조건이 깔려 있는 겁니다. 나도 수익 만드는데? 나도 요즘에 수익 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논조랑 되게 많이 달라요. 잠깐의 수익을 내는 거,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 개인들은 하다 안 하다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들은 그게 업입니다.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야 돼요. 계속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럼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꾸준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게 전제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부족한 퍼즐 조각을 맞춰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그냥 수익 막연하게 많이 냈으면 좋겠어, 누구나 원하지만 그걸 충족시키고 실현시키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해나가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세력이라는 거는 사실 이 주식하는 분들이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아, 세력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세력처럼 하고 싶다, 뭐 심지어는 세력을 때려잡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오해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세력을 이용하든 뭐 아니면 세력을 이해하든 뭐 그러고 싶다면, 결과적으로는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냥 이런 강의를 듣고 좀 그냥 머릿속으로 암기하듯이 외워갖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그리고 수학처럼 뭔가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딱딱딱 그냥 계산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제 투자 생활에서 내 습관에 그냥 녹여져 나와야 됩니다. 그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정확하게 습관처럼 그냥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당연히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오래는 하지만 그 오래 하는 시간 동안에 훈련을 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목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시행착오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잡고자 저희가 이런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훈련도 시켜드리고 뭐 실전을 뛰면서 그런 과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투자 클럽도 하고 있고, 그 클럽에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이제 막 본격적으로 클럽에 막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한 1년이 된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초반부에 들어온 분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뒤늦게 오신 분들도 그 선배들을 보면서 따라가고 서로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그 중심에는 언니님이 있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해도 부족하고 연습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뭔가 능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다,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그 부족한 퍼즐 조각들을 채워 나가시기를 또 한번 추천을 드려 봅니다. 저 이제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 놨어요.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그 카페에 공지사항으로 등록이 돼 있고, 공지사항에 신청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클럽과 별개로 저희는 유튜브로 영상도 뭐 그냥 이 영상 한 편만 보시는 분들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도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한 편의 영상으로 되게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1년 넘게 300편이 넘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 안에는 정말 디테일한 내용들, 노하우들, 경험들 다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상을 교재로 좀 활용하시면서 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